12년 중등 기출입니다. 통합교육과 관련된 장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는 거죠. 교육과 기술부 장관, 이때는 교과부 장관이었어요.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일반 학교의 교원과 특수교 교원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통합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얼핏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 자, 법 5조 교원의 자질 향상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은 지금 이렇게 교육부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교의 교원, 여기 보이죠? 특수교육 교원은 제외한다. 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우리는 특수교사잖아요. 특수교육 교원은 통합교육에 관한 것을 배우죠. 학부생 때 배우고 임용시험에도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일반 학교 교원은 통합교육에 관한 거를 듣지 않으니까 연수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특수교육 교원은 제외되어야 되기 때문에 1번에 특수교육 교원이 들어가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2번 장감은 대상자를 배치할 때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능보 2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장, 능, 보 등을 종합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된다. 뭐 뻔하고, 지금 뭐 틀린 거 찾는 거라 뒤에 내용 다 맞는 건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읊어보겠습니다. 복수반 차원에서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대상자 개인의 장애 종별,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법 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고, 특수교육 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 대상자가 비친 일반 학교의 장, 주체가 굉장히 기네요. 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여기서부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돼요. 대상자 개인의 장애 유형,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 교육 요구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이 4가지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의무가 아니고 권장사항이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일반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 것 5가지를 써라. 이러면은 이것을 적을 수 있어야겠죠. 문제를 예측하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장감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여기까지만 봐도 순회교육이겠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어야겠죠.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는 특수교육교원 묻고, 센터는 서비스 담당 인력 이렇게 묻고, 이렇게 외우면 쉽죠?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교육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 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육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교차연수라고 옛날에 어떤 강사분이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특수는 일반교육과 연수 듣고 일반은 특수교육 연수 듣고, 그렇게 서로의 내용을 알아야 통합교육이 되니까 그런 내용이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박교사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장애 학생의 상담을 위하여 대학교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누가 저 대학교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편식하면은 합격하기 힘듭니다. 다 보셔야 되고, 장투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대학 어쩌고저쩌고의 장은 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 입학을 거부하는 등 2가지,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 사항 2가지, 이 2가지를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제4조 차별의 금지의 1항의 내용이고, 이거는 알아서 참고해 보십시오. 니은 대학의 장은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 진단 절차를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 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뭐가 틀렸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일단 별도의 면접,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등,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게 있는 조항이 4조상 별도의 면접,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등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 편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근데 문제에서는 장애 진단 절차를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뭔가 이상하죠? 장애 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센터에서 하죠. 센터, 장감, 투구니 이런 기관들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뜬금없이 대학교에서 장애 진단 절차를 조사 확인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틀린 거 찾고 고쳐라 그러면은 장애 진단 절차가 아닌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 편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경우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어야겠죠. 단순히 틀린 것을 찾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수준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그 밖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뭔가 이상하죠? 투구니가 갑자기 왜 티 나올까? 그 전에
이것 세 가지. 대학 장학생 지원 계획,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장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요 세 가지를 심의 결정하는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입니다. 이거 2화에서 다뤘었죠. 특별지원위원회 언급 한번 됐었죠. 이렇게 전년도나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된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법은 솔직히 뭐 거를 것 없이 거의 다 봐야죠. 안 나오는 거는 몇 개밖에 없고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랑 보시면 대학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장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그 밖에 장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 세 가지 기억을 하시고 국지위가 하는 일은 세 가지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투군이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리을. 대학의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학습 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 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약 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된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이 내용은 법 31조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의장은 방금 말했던 거고 본문에 언급된 것들 물적 지원, 인적 지원, 취약 편의,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5가지 사항입니다. 초두법 따면 물인취정편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정치인물편. 이번에 TV 프로그램에서 정치인물에 관한 편을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치를 취로 바꿔서 정치인물편. 초도법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을 제외한 가라 2번이 되겠습니다. 대학에 관한 내용은 많은데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거든요. 암기만 확실히 되어 있으면은 틀릴 일은 크게 없을 겁니다. 다음 12년 초등 기출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중요하죠. 항상 나이나 학년이 나오면은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라 했죠. 이유는 주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인지 교육감인지 장애학생 학부 모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Q&A에 게시된 질문과 대답 일부이다. 현행 장특법에 부합되는 대답을 모두 고른 것을 옳은 것을 골라라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길게 나온 문제는 지문까지 꼼꼼히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지문에 해당된 내용이 다음이나 그 다음에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지문까지 다 구분을 하시고 굵은 글씨나 밑줄 끄은 것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되었지만 몸이 많이 허약해서 한 해 늦게 학교에 입학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기역. 예, 배치받은 학교의 교장에게 유예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1년 뒤에 입학 통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유예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교장에게 한다고 하네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 제14조 취약 의무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 2항에 따라 대상자의 취약 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약 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된다. 그럼 정답 뭐겠습니까? 교장이 아니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 적으면 틀리죠. 왜 틀릴까요? 초등학교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이나 학년이 나오면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 이거 봤다. 교육장 장갑이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틀립니다. 정답은 교육장이죠. 다음 배치받은 학교에서 이미 특수학급 정원을 초과했다고 다른 학교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니은 법으로 학급 인원수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다른 학교로 재배치 받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배치받은 학교인데 배치받은 학교에 특수학급 정원이 초과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답변이 법으로 정해놨다 인원수를. 그래서 다른데 재배치 받아라.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니까 몇 미입니까? 네, 6인이죠. 6인 이하 6인 초과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지 재배치를 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학급을 오히려 늘려야지. 아니 학생이 그 학교 관리하는데 왜 재배치를 받아라 합니까? 틀린 거죠. 재배치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교육 지원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거나 이럴 때 재배치를 받는 거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원 다 차는데요 재배치 받으세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러면 징계받죠. 그 학교의 교장이. 이거를 수정해라 하면은 학급의 정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하므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항상 틀린 것을 찾고 수정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기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아이는 대상자인데 현재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우리 아이의 집중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서 특수학급에 배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디귿. 예, 학교장은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이 문구는 말 맞죠? 교육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 맞죠? 한 번만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법 제11조 각 학장은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종료 또는 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과 같이 일반에서 특수로 재배치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장감에게 대상자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워낙 많이 다뤄서 다들 아시겠죠? 여기도 교육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교육감이면 틀리죠. 장감 글씨 하나로 틀려버립니다. 다음 우리 아이가 학기 중에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학기 중이라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리을 예, 학기 중이라도 학부모가 교육장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서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법조항을 명백히 알아야 풀 수가 있죠. 어렴풋이 알면은 접근도 못합니다. 자, 이 내용은 법 14조 장애 종류 발견 등에 관한 내용, 보호자 또는 각각장은 제15조 1항 각호에 따른 장애, 이거는 제 자료의 맨 끝부분 거기 실려있는 장애 영역들, 지적, 학습, 의사, 시각, 청각 이런 장애를 말하죠. 그걸 이미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할 때에는 장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다만 각학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그래서 지금 보호자가 학생이 지금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진단평가를 받고 싶은데, 대상자로 선정받고 싶은데 장감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이니까 교육장에게 하는 게 맞죠. 그리음 정답입니다. 다음 우리 아이는 수업을 받기 위해서 보안대체 의사소통기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음 보안대체 의사소통기구는 교재 교구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이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딴 식으로 답변하면은 믿어먹습니다. 어디 지금 개인 사비로 사세요? 큰일 나죠. 이렇게 답변하면은. 이런 답변을 받으면 학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 애가 좀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금전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보조기기를 지원받고 싶은데 그 교조교육 아닌데요. 돈 좀 사세요. 서럽죠. 학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은 16조는 이제 시행령인지 뭐 헷갈리는데, 여기에 학습보조기기나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26조부터 먼저 보면은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에 관한 내용, 교육감은 각각장이 각종 교구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에다가 필요한 기구를 갖춰둬야 된다. 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 등의 내용, 일반 학교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치된 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안대체 기구 등의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굳이 엄밀히 따지자면 16조의 내용, 의사소통을 위한 보안대체 기구 등의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된다. 자, 법에는 명확하게 교재 교구라고 언급을 해놨죠. 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은 AAC 기구가 교재 교구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네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틀렸고, 그래서 맞는 것을 찾으면 디귿1이 되겠네요. 어우, 굉장히 다룰 내용이 많죠. 네, 12년 초등 기출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어렵네요. 기출 분석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문제만한 법조항 찾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오래 걸린 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시간을 덜어드리고 편하게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날밤 새가며 자료 만들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13년 중등 기출입니다. 13년 초등 문제는 없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빠뜨리면 여러분들 알려주십시오. 야, 호랑마크 이거 빠져먹었어 임마,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요거를 보충 설명식으로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빼못 갑니다. 자, 문제 3번. 다음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내용. 이게 낚시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걸 내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섞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낸 건데, 분석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저도 시험을 쳤는데 듣도 보도 못한 장애인 차별금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일단 당황하죠. 당황하면은 일단 머리가 하얘집니다. 하얘지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까지 혼란이 오면서 문제를 틀려버리죠.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보는 게 아니고 시험 푸는 스킬이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애인 차별금지 뭐시기 법 뭐쩌고 교육기관 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특법 제17조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자, 기획 내용 보겠습니다. 기획에 의하면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 공사립학교에 배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어디서 좀 본 거 같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 해당 시도 교육감, 국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 문제에서는 각급 공사립학교라 했죠. 공사립학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해당 학교의 장은 국립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립학교라 해서 틀린 거죠. 기획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제14조 1항, 이거는 장차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각호의 편의 제공 내용에 관한 게 이렇게 나달아 있어요.
이건 일단 넘어가고, 자, D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장차법 제14조 사항에서 교육 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 이거는 우리 법의 4조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D급과 관련해서 장특법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 활동 참여 배제를 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이라 규정하고 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은 4조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 2항에 관한 내용을 방금 얘기했고, 2항에서 각 호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보시면 수업, 학생 자체 활동, 그 밖의 교내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 활동 참여 배제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푸냐. 지금 가는 확실히 틀렸습니다. 확실하게 틀리기 때문에 일단 뺍니다. 가가 들어간 거 다 빼고 3번과 5번이 문제인데 일단 다라마는 다 맞는 거죠. 지금 나가 문제입니다. 나를 한번 보시면은 니은이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 문항만 봤을 때는 뭐 딱히 이상한 점이나 틀린 점이 없죠. 그래서 둘 중에 맞는 것을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하늘에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면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우리가 장차법 이런 걸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장차법은 이때 13년 이후로는 뭐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언제 나올지도 모를 이 문제를 다 뽑아서 보려면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죠, 공부할 때. 그래서 정답을 굳이 찾으면 아마 제 기억은 이 5번이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준을 벗어난 건 솔직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6번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개별화 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2011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장특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교육과정 내용은 뭐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법 내용만 보겠습니다. 1번은 몰라요. 2번 각급 학교의 장은, 이거 너무 많이 쓰니까 바로 체크할게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대상자에 대한 RP팀을 구성하고, 매 학기가 아니고 매 학년이죠. 다들 잘 아시죠? 그 다음 30일 이전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30일 이전이 아니고 30일 이내죠. 이제는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은 몰라요. 4번도 모르겠습니다. 교육과정 내용이라. 5번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른 학업 성취도 평가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죠. 그 다음 교과의 평가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보다는 선택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 해야죠. 뭐 하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보다는 이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명백히 틀렸고 나머지는 알아서 분석해 보십시오. 교육과정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8번 손해교육입니다. 손해교육에 대하여 장특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는 거죠. 1번 교육감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은 25조 손해교육의 2항 내용입니다.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2번 각급 학교의 장은 손해교육 실시하기 위하여 손해교육 받는 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교육 계획을 작성 운영해야 된다. 손해교육 계획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시행령 20조 손해교육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손해교육을 하기 위하여 손해교육 받는 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교육 계획을 작성 운영해야 된다. 손해교육 계획에 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표시한 거 요것들 가지고 말장난해요. 제가 저번에 1화에 기억납니까? 뭐 능력, 장애 정도, 장애 종별, 특성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친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장난 치고 있죠. 장애 특성이란 거는 아까 없었죠. 손해교육 계획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대상자의 능력과 장애 정도만 들어갑니다. 장애 특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명확하게 가지수를 기억하면서 손해교육 계획은 두 가지지. 두 가지가 뭐였지? 능력과 장애 정도.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항상 체크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지수 체크 안 하면 이렇게 헷갈려요. 두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손해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내용은 법 제2조 정의 부분의 8항 손해교육에 관한 내용 동일합니다. 2조가 법에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들이 쫙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2조에 관한 내용 반드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4번 장감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 받는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 센터, 특수교육교원, 서비스 담당 인력 배치, 손해교육 실시. 이 내용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맞습니다. 손해교육의 수업일수 굉장히 중요하죠. 매 학년도 150일 기준 각 학장이 정하되, 자, 중요합니다. 손해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상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적으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었겠죠. 예, 맞는 내용이고 8번에 관한 내용 제가 이렇게 자료로 정리했으니까 자료를 다운받아서 출력하시든가 아이패드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3년 추가 정돈 기출입니다. 이때부터 서술형으로 바뀝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술형으로 바뀐 뒤로는 문제가 좀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가는 동서의 정보이고 나는 정신지체 학교. 용어를 바꿔야겠죠. 지적장애 학교로. 홍교사와 센터 박교사가 동서에 대해 상담한 내용 일부이다. 동서는 정신지체와 저시를 가진 고등학교 1학년 중요합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혼자 보행이 어렵다고 하네요. 시각장애가 있어서 홍교사 동서는 망박색소 변성으로 점차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블라블라. 박교사 그렇군요. 동서의 경우처럼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을 추가 변경 하나 더 하면은 뭐 있죠? 종료. 그리고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교장 선생님 각학장이 뭐에 검토를 거치죠? 그렇죠. IP팀의 검토를 거쳐서 디귿에게 동수의 진단평가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디귿은 누굽니까? 교육장, 교육감 중에 교육감이겠죠. 교육장이라 쓰면 틀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친 이유를 알겠죠? 자, 다음 홍교사. 그런데 동서 어머니께서는 인근의 다른 시도에 있는 시각장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수가 시각장애 학교로 전학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통학 지원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하시네요. 박교사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요 리을 이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왜냐 이거를 면밀히 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 합격생들은 다 썼을 거고 대충 저처럼 엉망진창으로 공부해서 귀찮아 안 봐 이런 사람은 다 틀렸죠. 제가 그래서 팔수했습니다. 이게 아마 시행령일 거예요. 제12조 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 제17조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지적장애 학교입니다. 그런데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는 시각장애입니다. 뭔가 맞죠? 이러면은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지적장애 학교인데 시각장애 학생이 갔다. 지금 장애 종류가 서로 다른 겁니다. 이러면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학생은 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그래서 동수 어머니가 염려하시는 인근의 다른 시도에 있는 시각장애 학교에 동수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디귿 아까 했죠. 디귿은 교육감이었죠. 교육감은 교장 선생님이 동수의 통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네모를 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동수 및 보호자에게 비읍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는 향후 13년도 이후에 2번인가 3번인가 기출이 많이 됐죠. 이게 뭐냐면은 통학 지원 파트에 보시면 법 제27조 통학 지원입니다. 교육감은 각각장이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 차량을 가끔밖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된다. 밑에 거 같이 참고하시고 각각장은 대상자가 현장 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 요거를 외우시고 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각장이 미음은 통학 차량, 비읍은 통학비가 되겠죠. 이게 18년도 제가 쳤던 시험인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통학 차량 적는 게 나왔는데 통학 버스라고 적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통학 버스 적은 사람 치고 제 주변에는 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 대충 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물론 뭐 합격생 중에도 통학버스 쓰고 합격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왕 할 거 뭐 확실하게 해야죠. 위험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뭐 컷에 걸쳐서 합격하면 얼마나 피말리겠습니까. 넉넉하게 한 컷 10점 20점 차이 나게 공부를 하시려면 장특법 빠짐없이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13년 추가 초등 기출입니다. 까는 영지의 특성이며 나는 영지의 지원에 관한 특수학급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간 협의 결과이다. 무릎에 나빠시오. 뭐 기획 보조공학 기기의 지원에 관한 법령인데 1번과 2번에 들어갈 말 써라.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배치받은 1번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2번 교원 연수 등이 포함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교교 보보 기억나십니까? 교육과정의 조정, 교원 연수,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 기기 지원 확인해 볼까요? 일단 주체는 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이니까 1번은 일반 학교의 장이 되겠네요. 그다음 2번은 학습 보조 기기의 지원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힘드네요. 끝!